먼저 앉아 계신 순서대로 우리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과 배우분들의 각자의 역할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먼저 소개만. 네, 안녕하십니까. 저 가면의 여왕 연출을 맡은 강호중이라고 합니다. 역할과 함께 소개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가면의 여왕에서 DJ 역할을 맡은 배우 김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면의 여왕에서 고윤아 역할을 맡은 오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면의 여왕에서 주요정 역할을 맡은 신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면의 여왕에서 윤혜미 역을 맡은 유선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면의 여왕에서 최강호 역할을 맡은 배우주입니다. 이광희 씨. 안녕하세요. 가면의 여왕에서 송지영 역할을 맡은 안녕하세요. 저는 가면의 여왕에서 차례 역을 맡은 배우 신승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들 질문에 앞서서 우리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의 여왕 연출을 맡게 된 계기, 그리고 또 가장 매력적으로 좀 다가왔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계기는 일단 대본을 받았을 때 대본이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약간 한 번쯤은 여자들이 주체가 되는 드라마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딱 맞는 대본이 들어와서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무대에 계신 배우들만 봐도 굉장히 카리스마 느껴지고 딱 처음에 함께 했을 때 느낌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감독님도. 감독님, 그렇게. 네. 일단은 저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만으로 되게 영광이신 분들이라, 네. 따로 할 말이. 이미 함께 하는 걸로도 좋았다. 그쵸.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자님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죠. 네, 유시스 최지윤입니다. 김선아 씨랑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 채널A 본부장님이 채널A 평균 드라마 점수가 50점이라고 봤을 때 가면의 여왕은 70점을 목표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목표 이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분 다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감독님 먼저. 저는 70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한 60점? 그래서 65점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유가 있을까요? 60점, 65점인 이유가 있을까요?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다 제가 좀 미숙한 점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제일 저한테는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60점에서 65점 되지 않을까. 본인 네. 자체적으로 느끼는 아쉬움이시구나. 아니, 제가 미숙이 잘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 김선아 배우님의 답변 궁금한데요? 글쎄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숫자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배우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 현장에서 이제 감독님 또 스태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진짜 저는 100점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케미가 참 잘 맞아서 사실 현장에 있는 게 어떤 현장보다 행복해서 그런 데서 점수를 좀 더 많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먼저 또 질문을 드려보면은 우리 오윤아 배우 같은 경우에는 출연을 결심한 이유로 김선아 배우를 꼽으셨더라고요. 근데 아까 사진 촬영하실 때만 봐도 이미 너무 친하게 느껴져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제가 선아 선배님 처음 뵙자마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선아 선배님 연기 공부 많이 했고 그리고 되게
정말 잘하는 선배님이라고 생각했던 팬으로서 굉장히 좋아했던 선배님인데 같이 연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당연히 흔쾌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즐겁게 또 역시나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케미가 좋은데 또 남자분들의 케미의 중심에는 오지호 씨가 있는 건가요? 세 분도 굉장히 각별해 보이던데. 예. 예, 다 친하고요. 예, 정진 씨랑 뭐 거의 20년이 일단 넘었고, 예, 또 김선아 배우님은 작품도 했었고, 또 원래 친하게 지내서 연기 호흡 같은 경우는 뭐 현장에서 보자마자 바로. 전작에서는 이제 전남편으로 또 연기를 하셨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이제 전 남편이었었고, 이번에는 이제 옆에서 지켜봐주는 남자 역인데, 개인적으로 뭐 1인 1사진 보기, 예, 그리고 뭘 하든지 간에 오케이. 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가다듬으면서 해보겠습니다. 모든 걸 다 받아주는 느낌으로. 우리 또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스타뉴스 한혜선 기자입니다. 이 드라마 소재가 되게 자극적인 것 같은데 소재 보니까 살인도 있고 마약도 있고 강간도 있는데 이 소재를 조금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잘 이해를 시킬지 또 배우분들은 연기하면서도 부담감이 없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채널A 전작이 쇼윈도였잖아요. 쇼윈도 시청률이 10%를 넘었었는데 그 시청률만큼 좀 갈 수 있을지 또 장점으로 삼을 수 있는 자신감 좀 어떤 요소가 있을지 좀 말씀해 주세요. 좀 강렬한 소재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또 연기를 소화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유선 배우님의 의견을 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사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합류를 한 배우예요. 그래서 대본 자체에 갖고 있는 매력도 있었지만 이 분들이 연기를 한다는 걸 저는 이미 이입을 하면서 대본을 보게 됐거든요. 럭키하게도. 근데 너무너무 정말 절묘한 캐스팅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저격으로 다 배우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저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완벽한 합이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제일 저희 드라마의 강점은 7명의 이 주요 배우들의 캐릭터가 정말 각양각색의 너무나 다른 매력들을 뿜어낸다는 거고 그런 어떤 매력들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정말 점점 점층적인 어떤 갈등으로 치달아갈 때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시너지가 굉장히 정말 미스테리 멜로 저희 북수극이잖아요. 저희 장르에 맞는 정말 흥미진진한 볼거리와 이야기를 많이 제공해드릴 수 있겠다라는 저도 확신과 자신감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고 또 채널A가 드라마가 지금 역대 여지껏 계속 상승세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가면의 여왕이 어떻게 보면 이런 대본을 선택한 이유도 분명히 이 작품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다 같은 기대감으로 참여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와,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을 너무 깔끔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진짜 너무 멋집니다. 이해가 쏙 됐습니다. 우리 신지은 배우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시청률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시청률도 자신 있으시죠? 일단 제가 여기 전체 막내인데요. 막내로서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선배님들이 저한테 숨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자신감 많이 찾게 됐고 그러면서 쭉 지금까지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본 시청률은 적어도 지금까지 채널A에서 했던 시청률보다는 높지 않을까라는 제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배들과 같이 연기를 하면서 배우는 것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았어요. 네. 구체적으로. 일단 제가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작품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만약에 이 드라마에서 행운아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행운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연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촬영 분위기나 그리고 배우로서의 마음가짐 이런 것도 따로 얘기 많이 해주시고 특히 우리 유선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제 와이프로 나오거든요. 따로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오.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최고의 행운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웅성웅성거리는 거죠? 아, 전화로 또 이제 조언을 해주셨고. 조언이 아니라 저희 레오랑 혜미가 이게 점점 감정이 극적으로 치달아가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정말 잘 담아내야 되는 장면들을 앞두고 우리가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이입을 해야 될지 서로 이제 좀 마음가짐을 공유하는 네, 중요하죠. 대화를 나눴죠.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웅성웅성거리셨지만 혼낸 게 아니라 정말 그 드라마 연기를 위해서 같이 얘기를 나눈 거죠. 또 질문 있으시면 또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 JTBC 앤터니 스튜디오 황소영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신은정 배우한테 궁금한 점이 있는데, 배우님 혹시 주정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혹시 어떤 점에 집중해서 연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캐릭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점에 좀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촬영장에 이제 이번 배우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였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좀 많이 맡았던 캐릭터들이 좀 슬픈 역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아픔도 가지고 있고 슬픔도 가지고 있지만 한 남자에 대한 어떤 사랑이나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한 배신감을 치를 떠는 또 다른 모습, 그리고 복수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대본을 보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시청자분들한테 잘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유정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자란 사람이지만 나중에 배신당한 남자에 대한 어떤 그런 복수심을 표현할 때는 또 완전히 상반된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약하지만은 않은 그런 여자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라마의 분위기 메이커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모두가 다 사실 분위기 메이커이긴 해요. 저희 배우들 단톡방이 있는데 거의 24시간이 울리고 있기 때문에 24시간이 울릴 정도면은 네, 완전히 어떤 현장에서 우리의 어떤 뭐 동선이나 연기를 하면서 어떤 재밌는 부분들, 그리고 이동 동선, 뭐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이동동선도 거기서 네. 얘기를 나누나요? 매니저들보다 더 빨리 저희가 소통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아까 선언니가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호흡이 좋고 행복했던, 그리고 재밌었던 현장이 또 있었나 싶을 만큼 네, 너무너무 좋은 호흡들이었어요. 네. 아까 전에 그 24시간 울리는 단톡방 얘기를 하니까 이정진 씨가 네.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제일 많이 불러주셨어요. 아, 그래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정진 배우? 저 선의의 피해자로서 다른 분들이 너무 톡을 많이 올려요. 너무 톡이 톡이 너무 많이 울리니까? 구경만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주동자 거의 주동자. 대화를 많이 하시고, 사실 저희는 이렇게 동생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어르신들 선배들 네. 남겨다 보니까 별로 힘이 좋다고 지금 말씀드려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 이정진 씨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이렇게 되면 서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촬영이 한 4, 5개월 정도 진행됐는데 네. 너무 뭐라 그러지, 촬영장에서 눈만 봐도 너무 재밌고 즐겁고, 그래서 저희 별로 엔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정진 씨가 하루에 뭐 먹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매끼 사진을 다 네. 공유하고 아니, 있어요. 먹는 사진을 제일 많이 올려주시고, 점심에 저녁에 네. 뭘 먹는지, 아니, 아침에 뭘 먹는지. 오윤아 씨, 그 정도면은 본인이 이제 주동자 아닌가요, 톡방에서? 거의 메인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제일 말이 고픈 외로운 촌나기. 그러니까 제 여자친구도 제발 빨리 만나라고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 정도. 되게 많이 참여하시네요, 이정진 씨. 저기 좀 어르신들이 낯설어 저기요. 제가 좀 전에 굉장히 포장을 좀 해드렸는데 이렇게 무덤을 파시고 나니까
알겠죠. 그 톡방의 또 중심에는 김선아 씨가 계실 것 같은데 이 좋은 호흡에는 김선아 배우 역할이 또 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대답을 잘 하려고. 아니, 저희는 이제 언니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현장에서 가장 오래 나가 있으시니까. 예. 뭐 현장에 가장 오래 나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 반장은 저희 유반장이라고 센터에 그래서 유선 씨가 사실 저희는 그렇진 않고요. 이 반장을 맡고 있는. 네. 톡방이 사실 만들어진 게 선아 언니 때문이에요. 저희가 처음 리딩을 하고 언니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에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먼저 연락처로 공유하자고 선뜻 얘기해 주셨고 우리 이제 친구로 지내니까 그냥 편하게 처음부터 말 놓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빨리 말을 놓게 되고 그래서 친구로서의 어떤 합도 언니가 주도해 주셔서 빨리 만들어졌고요. 이 여자 4명이 먼저 촬영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따로 만났어요. 네네. 네, 그것도 이제 언니의 주도하에 사실은 언니가 처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선뜻 저희한테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그런 친목이 가능했던 것 같고 7명 전체 톡방도 언니가 만드셨어요. 그래요? 그럼요. 그럼요는 뭐죠? 네, 저기는 그냥 참여만 많이 하는 참여. 빈도수만 많은 그래도 매번 음식 사진 올리기 쉽지 않은데 올리시는 것도 그래요? 근데 사실 이렇게 좋은 호흡을 갖게 된 데는 우리 배우분들이 다 드라마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우리 김선아 씨 같은 경우에 이 가면의 여왕을 좀 선택하게 된 계기나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제 대본을 접하는데 좀 궁금증이 많이 생겼어요. 이 도제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또 복수를 해서 나갈까, 또 어떤 그런 신경의 또 감정의 변화들 이제 그런 것들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많이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의 안은지입니다. 저는 오윤아 씨에게 배우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혼자 새 다른 배우들과 달리 좀 어떻게 보면 따돌림을 당하는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을 하면서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은 생각했을 때 이거 진짜 왕따갑니다.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선아 선배님이랑 워낙 호흡을 많이 초반에 많이 맞췄었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씬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실제로 정말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긴장되는 씬들을 많이 찍었었는데 진짜 연기할 때 말고 그냥 쉴 때나 이럴 때 너무 편하게 대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역할인데 실제로는 정말 훈훈하고 재미있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씬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니까 좀 더 나올 수 있었던 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쉽지 않은 캐릭터 중에 하나잖아요. 준비하시면서도 좀 고민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준비하면서도 사실 제가 전 작품이 좀 굉장히 자연스럽고 가족극을 했다가 다시 이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적이고 고윤아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변화가 많은 캐릭터고 감정을 굉장히 감추면서 사람들에게 약간 카멜레온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붙여주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지훈 씨도 최가원 캐릭터를 맡으면서 좀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또 싱크로율을 맞추기 위해서 궁금합니다. 네, 라면 열심히 끓였고요. 일라면 했던 것 같고요. 진짜로 이제 선아 씨하고는 작품도 하고 또 오랫동안 친구 사이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전에는 친구처럼 이제 평상시에 티격태격하고 이런 질문들이 오고 하니까 극 중에서는 좀 조용히 지켜봐주는 그래서 진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사진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촬영 외 쪽에도 만약에 저한테 무슨 말을 하면 일단 무조건 오케이. 진짜. 촬영 외적으로도 뭔가 부탁을 하면은 오케이. 진짜요? 네. 그렇게 하자. 라고 마음을 먹었었죠.
캐릭터에 맞게 네. 모든 거를 오케이 하겠다. 네, 그래서 단톡방 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저는 이렇게 좀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주동자, 유반장 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도 아까 햄버거 드시고 오신다고 사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고 일어나면 100개씩 이상이 와가지고 내용을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지켜봐 주자. 그것마저도 다 받아들이는. 또 질문 있으시면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동아 유지혜 기자입니다. 저 김선아 씨랑 신지훈 씨 질문 있는데요. 김선아 씨는 이렇게 요즘에 여성 주인공 드라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여성 주인공들의 욕망을 중점적으로 그린 드라마가 좀 새롭게 다가오실 것 같은데 이 책임감 같은 것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좀 연기하는 소감이나 이 여성 서사에 대한 뭐 생각도 좀 밝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신지훈 씨는 막내이신데 그 막내로서 좀 고충이나 이런 건 좀 따로 없으셨는지 이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여성을 주제로 그 서사가 있는 드라마를 뭐 많이 하긴 했었는데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분들이 이렇게 주체가 돼서 가는 드라마들이 많지가 않았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드라마는 좀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도 들고요. 또 이 드라마를 계기로 또 우리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좀 뭐 복수, 야망 뭐 이런 거 외에도 또 소재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저희가 또 그런 좋은 작품들을 만나서 또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처음에 막내인 거를 알고 좀 걱정을 했는데요. 일단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명 단톡방이 만들어지고 나서 선배님들이 거의 이모티콘으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장난치면서 막내처럼 굴어도 되겠다. 그래서 마음이 좀 놓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레오라는 캐릭터가 한 번쯤 키우고 싶은 펫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주인한테 충성을 다하고 애교도 피우고 또 주인이 위기에 처하면 충성을 다해서 지키는 그런 역할이라서요. 그런 부분을 선배님들이 너무 잘 이끌어주시고 받아주셔서 지금 제가 막내라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신지훈 씨도 연기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한 부분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호빠 선수 출신으로 호빠 선수 출신인데 여자를 만나서 뭐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비밀도 생기고 뭐 그런 역할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고요. 호빠에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외향적인 부분에 신경을 좀 썼고요. 빨간 머리에 신경을 좀 썼고. 그렇네요. 헤어스타일 변화가 있네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펫 같은 성향을 우리 유선 선배님한테 충성을 다하고 애교 피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덜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세만 봐도 굉장히 유선 씨를 향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싱크로율이 엄청나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유선 씨 어땠나요, 신지훈 씨? 이렇게 만나서 연기를 하다 보면 상대 배우가 얼만큼 이 역할에 대해서 또 혹은 그 씬에 대해서 고민하고 왔는지가 사실 느껴지거든요. 네네. 근데 신지훈 씨 같은 경우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왔구나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고 평상시에 또 이렇게 진중한 질문도 많이 하고 해서 같이 이제 씬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로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연구도 많이 하고 하는 친구라면 같이 어떤 고민을 공유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씬을 찍기 전에는 같이 소통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호흡을 맞춰가고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 고마운 선배고 같은 좋은 동료로서 지금 좋은 호흡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아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요즘 복수를 중점으로 한 드라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가면의 여왕만의 차별점이나 좀
매력 이런 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드라마에서 복수를 한 주체도 여성이고 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어느 누구의 뭐 아내, 엄마, 뭐 딸이 아닌, 그러니까 진짜 좀 차별성이나 자기 혼자만의 자기만을 위해서 복수를 한다. 그 점이 그 점을 살리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요. 뭐 분명히 내용에서는 오성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사랑도 나오고 하지만 결론은 이 여성으로서 한 캐릭터마다 여성으로서 주체적인 그게 좀 다르지 않을까. 캐릭터마다 갖고 있는 주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 드라마의 매력이 남다를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윤아 씨가 생각하는 가면의 여왕의 관전 포인트, 좀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매력은 그 저희 7명 캐릭터가 다 반전이 있는 캐릭터예요. 진짜 다 네, 캐릭터가 그래서 확실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 정말 그 캐릭터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저희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또 기자님도 질문 있으시면은 네, 안녕하세요. 더팩트의 이하림 기자입니다. 저는 이정진 씨께 질문 드릴게요. 그 대중에게 연기하는 모습을 되게 오랜만에 보여주시게 될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신지 먼저 궁금하고요. 맡은 배역이 보육원 교육팀장의 사랑꾼이어가지고 뭐 따뜻한 미소 같은 거 많이 보여주실 것 같은데 그 예고편 보니까 왠지 말죽거리로 따라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눈빛도 좀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중적인 캐릭터를 맡으신 것 같은데 그런 연기를 위해서 어떤 노력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쵸 팬데믹 이전이니까 2년, 3년 만에 복귀를 하는 거고요. 또 그래서 저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잘한 것 같고 또 너무 호흡이 잘 맞는 좋은 팀을 만나서 오늘 밤부터 기대되는 게 우리 저희가 첫 방인데 승재욱이라는 역할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형적인 뭐 그런 봉사를 하고 착하게 지내고 이런 모습이지만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밤에 시작되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로 시청자분들이 모든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 드라마에 아까 윤아 씨가 얘기했던 모든 사람의 반전이라는 게 사람마다 그 가면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 어떤 사람은 정말 콘크리트처럼 아예 안에가 투영되지 않는 두꺼운 가면을 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순진하고 착하고 해서 안에가 다 투영되는 가면일 수도 있는데 이 7명 저희의 이 모든 캐릭터가 그 자기의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라는 가면에서 그 안에서 어떤 모습인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보면서 나란 사람은 어떤 가면을 썼나 나는 이런 포인트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아마 드라마를 보시면서 옆에 분들이랑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연기를 했을 때 좀 사람의 본성에 대한 느낌 정말 내가 이 어떤 펼쳐진 상황 속에서 직업적인 송지영이랑 이런 선택을 할 텐데 실제 송지영은 어떤 걸 원할 것인가 이런 거에 갈등하는 거에 선택하는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좀 떠올려 보면서 드라마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까 가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캐릭터 중 하나가 도제의 캐릭터잖아요. 이 선과 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김선아 배우 어땠나요? 글쎄요, 뭐 선과 악을 딱 구분 짓는다라기보다 어떤 사건을 접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그런 감정과 또 상황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악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 또한 도제이라는 캐릭터 또한 그런 가면을 쓰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상황에 따른 또 감정에 좀 충실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영상만 봐도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끝으로 오늘 첫 방송이에요. 마지막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저희 배우분들이 일단 엄청 고생을 하시면서 좀 힘든 스케줄 소화하시면서 지금까지 한 3달, 4달 촬영을 해왔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에 우리 유선 배우가 너무 똑부러지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끝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니까요. 네, 감독님이 사석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자 4명이 주축인 드라마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했다고, 괜찮겠어? 이런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 정말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좋은 호흡으로 남자 3분까지 함께 정말 7명이 매일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서로 응원하고 북돋우면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짧은 시간 정말 임팩트 있게 저희 모두가 같이 화합해서 만든 작품인데, 그런 정성과 또 저희들이 함께 담았던 그런 마음들이 이 작품 안에 잘 녹아들어서 시청자분들께 다가갈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김선아 배우의 끝인사로 이제 인사하고 무대를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사가 늦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이런 이제 기자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제작 발표회가 없었다 보니까 또 세상 굉장히 또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한데 어쨌든 아까 그 질문 중에 채널 A의 시청률에 관해서 말씀해주신 기자분이 계셨는데 저희의 시청률과 또 드라마가 갈 수 있는 좋은 방향은 오늘 기자 여러분들께서 써주시는 기사와 또 사진 많이 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국도 질문을 마무리하고 이제 배우님들을 무대 아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